안녕하세요. 행복최면사 청명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매일 속상하게 화내면서 우려하면서 미래를 두려워하고 과거를 집착하고 살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허덕이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우리의 그 마음이 쉽게 바뀌질 않아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도 때로는 참회의 절을 해도 난 할 수 있어라고 긍정적인 자기 최면을 걸어도 생각처럼 우리 마음은 꿈틀거리거나 변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로 자식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도 정작 그 자식은 공부는 안 하고 가출해버리고 폭력을 쓰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거나 전혀 공부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원치 않게 일이 꼬일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도대체 나는 왜 그럴까 자기 자신을 질책하고 한탄하고 때로는 학대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저 내 감정대로 살다 보니까 자꾸 화를 내고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항상 우울해지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일은 일대로 다 꼬이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게 되고 나는 자꾸 외로워지고 공허해지고 그러면서 자꾸 분노의 마음이 섞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화병이라 그러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다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만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지 그 5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5가지라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한 건데 우리는 대부분 이 5가지를 다 놓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다 터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5가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살생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물론 살생하면 안 되겠죠. 내가 화가 난다 해서 누군가를 죽이면 안 되겠죠.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근데 이 의미를 현대적인 언어로 제가 해석해 본다면 생명 존중 사상을 말하는 거죠. 남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히면 이 사람도 똑같이 나를 무시하고 괴롭힐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하나의 생명으로서 존중해 주지 않고 매일 때로는 욕을 하거나 두드려 패거나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해버리는 것은 생명 존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사춘기가 되면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화풀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의 또 다른 거는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최면과 명상 전문가지만 최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저는 자기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신을 사랑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존중해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일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고 항상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문제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저는 자기 사랑의 부족이라고 그래요. 그걸 요즘에 애정결핍이라 그러잖아요. 마치 우리는 애정결핍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서 이 가슴속에다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배고파도 먹으면 먹어도 배가 부르는 것 같지만 가슴은 공허해진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갈구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먼저 사랑해주는 자기 사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대부분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기 사랑이 항상 어렵잖아요. 도대체 자기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마음적으로는 내 자신에게 욕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학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몸쪽으로는 조금만 내가 실수했다고 머리를 때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수치스럽다고 해서 뺨을 때리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해서 매일 술을 들이부으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서 운동하지 않고 밥도 안 먹고 자기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을 소중히 아끼고 내 마음을 소중히 아끼는 게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기보다도 자기 학대 위주로 많이 가요. 너 왜 그거밖에 못했어? 이 바보야. 이 멍청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넌 안 돼. 역시. 너는 미래가 캄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포기해. 그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자꾸 부정적으로 몰아가지 않는가. 이거는 자신에 대한 생명 존중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살생이죠. 자꾸 괴롭히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는 그만둬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자꾸 괴롭히면 내 안에 작은 어린 꼬맹이가 형 무서워, 언니 무서워, 그만 괴롭혀라고 자꾸 울면서 도와달라고 외치잖아요. 그런데 멍청한 우리는 시끄러! 너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난 나약한 네가 싫어. 꼴보기 싫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듯이 억압해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 약하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1원칙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어야 된다. 어떤 조건을 따라서 내가 명문대를 가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내가 성공을 하면 사랑해 줄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사랑해 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말하지 않기. 우리는 생각보다 거짓말을 많이 해요. 가장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속여요. 내 가슴속에서 눈물이 나는데 나는 울지 않을 거야 라고 나를 속이잖아요. 나는 실제로 화가 나는데 화 나지 않는 척 웃고 있잖아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내 가슴이 뛰는 삶을 살고 싶은데 돈 욕심에, 명예에, 권력에 집착해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자꾸 욕심에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 기본적으로 내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 속여요. 상대방에게 진실되지 못해요. 그러면 가식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인간관계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면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문제는 거짓말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거짓말을 하니까 자식이 부모를 원망해요. 자식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니까 부모는 항상 속이 상한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으면 사실대로 엄마 아빠나 선생님한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을 못해요. 이것도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왜 거짓말을 할까요? 부모가 그만큼 자유롭게 허용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 대한 존중이 필요해요. 내 자신이 자꾸 미우니까 그를 속이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여요. 거짓말을 해요. 설령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일지 몰라도 내 안에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 영혼은 그 거짓말을 자꾸 듣고 있어요. 너 왜 거짓말해? 그러니까 내 자아와 자아가 자꾸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하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불안해요. 초조하고 우울해요. 그리고 공포심이 있어요.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떳떳한 사람들은 다 진실되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즘 가끔 정치인들이 가끔씩 거짓말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어떤 기분을 느껴요? 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자기를 거짓말하고 타인에게 거짓말을 일삼았을 경우에는 그만큼 크나큰 대가를 받게 됩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거를 거짓말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훨씬 아름답고 당당한 거잖아요. 그런 삶의 자세를 갖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회피하거나 숨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릴 적에서부터 자꾸 매 맞는 게 싫어서, 부모님한테 잔소리 듣는 게 싫어서, 선생님한테 꾸지람 듣는 게 싫어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자꾸 약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결과적으로 어떤 게 되냐, 자신감이 떨어져요. 자신감이라는 것은 자신을 믿는 마음이잖아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속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것을 당당하게 말할 줄 알아요. 그러면 더 이상 죄의식이 없잖아요. 내가 나한테 거짓말해버리면 이 죄의식에 평생 사는 거예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면 혹시나 저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을까, 들통나지 않을까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도둑질을 한 사람이 항상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도둑질을 한 사람은 항상 불안해요. 누가 나를 쫓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진실되어야 된다. 내 자신에게 정정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욕설하지 않는다. 요즘에 우리들은 욕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내 입에서 나온 이 말들은 저 우주로 올라가서 에너지가 자꾸 뭉쳐서 어느 순간 내 뒤통수를 빡 하고 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자꾸 안 좋은 욕설을 내뱉다 보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이 욕이라는 것이, 이 거친 언어가, 이 나쁜 언어가 어디서 올라왔어요? 바로 여기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좋은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안 좋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 좋은 명상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자꾸 부정적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찌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긍정적이기를 바라고 떳떳하기를 바라겠어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욕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면 내가 먼저 잔소리하지 않고 신경질 부리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좋은 언어로, 고운 언어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욕을 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부모도 그렇게 욕설 아닌 욕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있어서 욕을 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그 순간에는 통쾌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내 스스로가 저는 값싼 사람입니다. 저는 값어치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막대해 주세요. 이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대하는 거예요. 배려해 주지 않고.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 내 입에서 쌍스러운 언어를 내뱉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욕하지 않고 대화로서 푸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한번 내뱉어버리면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평생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화가 나거나 분노가 치솟았을 때는 잠시 3초 정도 호흡을 이렇게 가다듬고 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잠시 피해서 마음을 정돈하고 나서 차근차근 대화로 풀어가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부터 고운 언어를 사용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추행이나 성폭행하지 마라. 여러분 의외로 생각보다 요즘에 성추행 문제, 성폭행 문제 정말 많아요. 특히 이런 부분은 남성들에게 많이 해당되겠죠.
가끔씩 술 한 잔 먹고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게 되면 인생을 되돌릴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자신의 몸 관리에 대해서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술 따라준다고 해서 술 벌컥벌컥 취하도록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내 몸을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이제 바람을 피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결혼을 했는데 요즘에 바람을 피는 경우가 많잖아요. 유부남이나 유부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간이 가장 가지고 싶은 가장 첫 번째 쾌락이 바로 성욕이겠죠. 그만큼 강해요. 그러나 이 어떤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가정이 파괴가 돼요. 가정이 파괴됨으로써 내 자식들의 삶도 다 파괴가 돼요. 그만큼 아주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꼭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가끔씩 승승장구했던 어디 모 대학의 교수나 정치인들